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연필투브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많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언어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삼국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지는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서 그 스토리의 뼈대만을 추려서 살펴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국지가 수능에 출제된다면 강사님들이 어떻게 서브노트를 만들까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삼국지의 모든 에피소드를 제외하고 수수한 뼈대만을 알아보겠습니다. 연필투브님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필투입니다. 삼국지는 정말로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장대한 드라마고 무궁무진한 에피소드와 무궁무진한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1000년 가까이를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삼국지에서 비롯되는 고사성어라든지 그 용어들이 지금까지도 경제, 정치 각 분야에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들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로 분석도 하고 이러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삼국지의 일화들, 에피소드들에 대해서는 띄엄띄엄 잘 알고 있지만 진짜 삼국지의 전체 줄거리를 간략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삼국지가 수능에 출제가 됐다. 수능의 출제 범위에 삼국지가 들어간다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수능 방송에서는, 수능 강의에서는 삼국지를 어떻게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수능에 삼국지가 범위가 들어가고 수능에서 삼국지가 출제된다 라고 했을 때, 수능 과목에서 그랬을 때 이제 EBS나 이런 수능 강사들이 삼국지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짧게 요약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쳐 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삼국지가 이름이 삼국지이기 때문에 삼국지에는 삼국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삼국이라는 것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렇게 이제 세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삼국지가 시작되었을 때는 그 삼국이 성립되어 있지 않을 때였죠. 그때는 후한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위나라에는 조조가 왕이고, 그 다음에 총나라에는 유비가 왕이고 유비의 동생들이 관우하고 장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오나라는 손곤이 왕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중원 지역의 북부 중원 지역을 위나라가 차지하고 있었고, 중국의 서남부 지역을 총나라가 차지하고 있었고, 동남부 지역을 오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국지를 전체를 세 개의 파트로 나눈다고 한다면, 첫 번째 파트는 후한 말기입니다. 후한이 멸망할 때까지, 황건적의 남부터 시작해서 조조가 실권을 잡음으로써 후한이 멸망할 때까지가 한식이 일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지의 2부는 세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세 가지 전쟁, 관도대전, 그 다음에 적벽대전, 그 다음에 이룽 전투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위촉, 오 세 나라가 서로 서로 건국을 해서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 과정. 이것이 이제 삼국지의 2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부는 조조도 죽고 유비도 죽고 해서 그 유비의 책사였던 제갈량이 위나라의 재상이었던 사마의와 싸움을 벌여서 결국은 제갈량이 패배해서 결국은 사마의의 손자 사마염이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까지를 3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부, 2부, 3부를 정말로 간략하게 뼈대만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삼국지 제1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국의 후한 말기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해서 나라가 정말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한 후한 말기에 그 후한의 실권을 장악한 것은 황제가 아니라 황제 밑에서 있었던 그 십상시였습니다. 십상시가 실권을 장악하고
매관매직을 하고 모든 그 전횡을 저지르고 하다가 동탁이라는 장군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또 다시 전횡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매관매직도 하고 이렇게 또 국정을 마음대로 농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탁에 이어서 조조가 국정을 농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후한 말기에 십상시라는 환관이 국정을 농단을 하고 전횡을 일으키고 할 때 황제의 외척 세력과의 대립에 의해서 정변이 일어나서 십상시들이 모두 이제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틈을 타서 동탁이라는 장군이 나타나서 다시 실권자로 등극을 하고 이제 동탁은 황제까지 폐위시키는 등 갖은 만행을 저질러서 반동탁 세력이 동탁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동탁의 신복인 여포와 동탁 사이를 초선이라는 미인계를 이용을 해서 사이를 갈라놓고 해서 결국은 동탁의 신복 여포가 동탁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탁이 실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조조가 다시 황제의 신임을 사서 다시 실권자로 등극을 하고 정권을 또 좌지우지하는데 조조는 동탁보다는 좀 더 온건하고 현실적인 정치를 해서 황제 밑에서 실권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면서 황제의 신임을 상당히 얻어가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삼국지 제2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조조가 한나라의 실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에서는 세 개의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전투가 그것입니다.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한나라의 실권을 잡은 조조 역시 타락하게 되고 황제 앞에서 황후를 목졸라 살해하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는 조조를 제거해 달라는 밀명을 귀족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굉장히 큰 귀족, 대단한 귀족이었던 원소가 이 밀명을 받들고 조조를 치기 위해서 관도대전을 일으킵니다. 원소의 병력이 조조의 병력보다 월등히 많았고 힘도 셌지만 조조의 여러 가지 지략에 의해서 결국은 관도대전에서 원소가 패배하고 조조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유비의 책사가 된 제갈공명은 조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위촉오 삼국이 세력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삼국 정립의 계책을 유비에게 건의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유비는 오나라의 손권과 손을 잡고 위나라의 조조와 대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나라의 조조와 그 다음에 유비의 총나라 그 다음에 손권의 오나라 연합군 사이에 적벽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위나라 군대와 총나라 오나라 연합군 사이의 적벽대전에서는 정말 온갖 지략과 화공 그 다음에 연환계 등의 엄청난 그 전쟁의 어떤 지략들이 펼쳐지면서 전쟁에서 결국은 조조가 대패를 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는 삼국이 정립이 돼서 상당 기간 안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관우가 오나라의 손권과 싸우다가 손권에게 잡혀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비는 동생이 오나라의 손권에게 죽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오나라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비의 책사인 제갈공명은 지금은 오나라를 칠 때가 아니고 오나라와 손잡고 위나라의 조조를 견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동생에 대한 복수에 눈이 먼 유비는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비가 오나라를 공격한 이릉전투입니다. 즉 유비의 총나라는 손권의 오나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결국은 유비가 패배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결국은 유비의 총나라는 국운이 기울게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삼국지 제3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룽전투에서 오나라의 손권에게 패배한 유비는 국운이 기울게 되고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제갈량이 총나라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제갈량은 유비의 아들로서 황제가 된 유선에게 출사표를 바치고 위나라를 치기 위해서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위나라의 재상이자 책사인 사마의와의 계략 싸움을 계속하다가 결국 계략이나 지략에서는 제갈량이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결국은 승리를 하지 못하고 제갈량이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청나라는 위나라에게 망하게 되고, 위나라는 그 사마의의 후손들이 다시 진나라를 세우게 됐고, 그 진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켜서 결국은 삼국이 통일되었고, 결국은 삼국 통일로 남은 나라는 사마염의 진나라가 결국은 삼국을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삼국지를 보면은 후한의 실권이 환관들인 십상시에 의해서 좌우되다가 결국은 동탁을 거쳐서 조조가 실권자가 되었고, 다시 조조를 타도하려는 한나라 귀족 원소와의 관도 대전에서 조조가 승리해서 더욱 실권을 강화했다가 결국은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에게 대패해서 다시 삼국의 균형이, 위촉5 삼국의 균형이 이루어졌었는데, 청나라의 유비가 조조의 위나라를 치지 않고 자기 동생 관우를 죽인 오나라의 손권을 치기 위해서 이룽 전투를 무리하게 벌이다가 패배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삼국 통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을 했고, 그 유비의 책사 제갈량도 황제에게 출사표를 던지고 전쟁에 나섰지만 결국은 위나라의 사마의에 의해서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을 했으며, 위나라의 사마의의 자손인 손자인 사마염이 결국은 진나라를 건국해 진나라를 통해서 삼국을 통일했다. 이것이 정말로 간단한 뼈대만 추린 삼국지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삼국지가 순행에 출제된다면 어떤 부분을 추려서 서브노트를 만들고 요약을 해야 될까? 그 삼국지에 나와 있는 무궁무진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은 다 빼고 정말로 뼈대만 간추려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그런 소재가 있고 주제가 있으면 한번 이런 역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또 올려보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삼국지의 뼈대에 대해서 연필튜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